광주와 전남에서는 외국인을 포함해 3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광복절 연휴가 확산세의 최대 고비라며 타 지역을 방문할 경우 선제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연이에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낙연,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오늘부터 광복절까지 최대 승부처인 호남 민심잡기에 돌입했습니다. 76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광주시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단죄문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도 단죄문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지역에서 14명, 전남 지역에서 25명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어제와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의 확진은 외국인 학생과 노동자 관련이 많고 또 기존 확진자의 지인과 가족들로의 연쇄 감염도 여전한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은 광복절 대체 연휴로 이어지는 이번 주말이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전남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과 친구 등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앞서 확진된 또 다른 외국인 친구와 접촉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지난 사흘간 광주에서 확진된 외국인 유학생이나 노동자 등은 모두 11명. 외국인들은 함께 모여 생활하거나 같은 국적의 지인들과 교류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 감염의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하고 있는 전남에서도 외국인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등 모두 8명이 확진됐습니다. 산발적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지인, 가족, 직장 동료 등 오늘 하루 모두 39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상점과 음식점 등 일상 속에서의 감염이 계속되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또 한 번의 고비인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지쳐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 준수가 여전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다른 지역이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경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한편 광주시가 광복절 연휴 기간에 불법 집회 참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시민단체와 종교계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집회 참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담긴 공문을 보내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단체는 내일 오후 광주시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부터 광복절 연휴 동안 호남 지역에서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민주당 내 양강 구도를 형성한 이 두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네거티브 중단 선언에도 연일 아슬아슬한 공방을 이어가는 민주당 대선 경선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오늘 또 경기도의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타 시도의 시도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경기도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셨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또 그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앞두고 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동시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는 오늘 목포에 있는 국도 1, 2호선 기점 기념비를 방문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과 모레 광주와 전북까지 2박 3일 일정이 들어가는 등 호남 표심을 붙잡을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도 김대중 평화주간을 맞아 내일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 하이도를 방문해 DJ 정신을 계승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76주년 광복절인 15일에도 전남에 머물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간담회도 진행합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 가운데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상황 속에 두 후보 모두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서 우선적으로 승기를 잡겠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의견 유보층이 30에서 40%까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후보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줬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선 경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메시지를 호남에서 제시해야 돼요. 한편 민주당 내 다른 경선 후보들 역시 호남 민심을 차지하기 위해 호남행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이틀 뒤면 제76주년 광복절인데요. 여전히 우리 주변 곳곳에는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친일의 흔적을 미래 세대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일제 잔재에 단죄문과 안내문을 설치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청 건너에 자리 잡은 낡은 방직 공장.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여공들의 애환이 서린 이곳은 일제강점기 어린 여공 수천 명이 저임금을 받으며 노동을 착취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강제 동원을 했던 역사가 많이 있어요. 이 안에서 그 여공들이 거의 기숙사라는 것도 거의 감옥 형태로 그 자유 행동을 할 수가 없고 나라의 안정과 풍년을 기원하며 제사를 올리는 사직단이 있었던 광주공원. 일제 천황을 참배하던 신사가 세워진 민족의 아픔이 서린 공간입니다. 광복 이후 일본 신사는 시민들에 의해 헐렸지만 일제가 만든 이 계단과 중앙광장은 아직 남아있는데요. 이 같은 역사를 잊지 않도록 계단 옆에 잔재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광주시가 3년째 단죄문 설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제 잔재 시설에 대한 역사적 사실, 친일 인사의 행적 등을 소상히 적었습니다. 그동안 세운 단죄문은 17개에 달합니다. 현재 광주시 내 현존하고 있는 잔재물이 뭐고 또 친일 인사의 행적이 어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모두 조사를 해서 올해 6개 대상물을 대상으로 설치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목표에서 금년 3년치 사업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광주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동안 세운 단죄문을 소개하는 온라인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오는 15일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립니다. 광주시는 15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경축식을 갖고 자주독립과 민족정기 선양에 기여한 8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도 코로나19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광복절 경축식을 15일에 열 예정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신입생 미달 사태가 빚어지는 등 지역 대학의 위기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나주에 있는 고구려대 학교가 등록금을 내지 않은 학생을 합격시키거나 또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은 학생에게도 학점을 주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학사 운영을 해온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나주에 있는 고구려 대학교입니다. 지난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수시와 정시 등의 전형을 진행하면서 지원자 210여 명이 지원 학과를 적지 않고 입학 원서를 제출했는데도 학교 관계자가 대신 쓰거나 공백인 상태로 합격 처리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신입생 290여 명이 등록금 20만 원 가운데 적게는 18만 원에서 많게는 19만 9천여 원을 내지 않았는데도 등록한 것으로 인정해줬습니다. 여기에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은 학생들을 낙제 처리하지 않고 학점을 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 이 대학 교원 100여 명은 2017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학생 1,450여 명이 수강한 2,600여 건이 출석 미달로 F학점 대상인데도 A+에서 D학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학교의 교수 13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7개 과목의 수업을 광주와 분당 등지 학원이나 교회에서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학 측은 출석 미달건의 경우 해당 교원들이 결석과 출석 표기를 실수로 잘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출결을 거꾸로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출결을 거꾸로 작성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또 입학원서 지원학과 대리 작성 역시 수험생 본인의 의사를 전화로 직접 확인한 뒤 이루어졌다며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다니지도 않은 허위 학생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 학생들이
2년 동안 해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어떻게 저희가 허위 공시가 되겠습니까? 전반적인 내용들을 해가지고 지금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대학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고발 2건과 교직원 130여 명에 대해 파면 등 징계 처분을 내릴 것과 함께 출석 시수 미달 학생 등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조치하도록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이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직후에 해임 의결된 뒤에 새로 취임한 조규현 신임 회장의 직무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지난 6월 12일 문 전 회장을 해임하고 조 회장을 선출한 총회에 무효를 주장하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 회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전임 부회장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총회가 회원 1,800여 명 가운데 960여 명에게만 소집 통보된 채로 이뤄져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6.25 전쟁 전후에 발생한 장성 민간인 희생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성 민간인 희생 사건은 지난 1949년부터 1952년까지 장성군 일대에서 100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입니다.